그런 것도 있고 지금 시황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들어진 지가 27년이 조금 지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수질이 처음 한번 딱 나빠지고 난 다음에 이 환경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처럼,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옛날처럼은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다라는 거죠. 시간과 비용. 그러니까 시간 비용 대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더 많았을까? 1994년 시화벙주제 완공으로 만들어진 인공호수 시화호. 독지리 해안에서 비포장도로를 30분 정도 들어가면 한때는 섬이었던 곳인 형도가 나온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이 형도 주변의 갯벌에서 시화호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한 생물상 조사를 실시한다. 저서 생물을 통해 시화호 환경이 얼마나 회복되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자 하나 없는 갯벌 한복판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날이 더워도 햇빛을 가리기 위해 무장을 했다. 인적이 끊겨 길이 없어진 일반인 진입이 금지된 곳이다. 갯벌로 나간 후에는 GPS 기기를 이용하여 저서생물 시료를 채취할 지점으로 이동한다. 시료를 채취하기 전 갯벌의 상태를 확인해봤다. 갯벌은 검은색을 띠었지만 개나 조개 같은 저서생물들이 있었다. 저서생물 시료 채취를 시작했다. 갯벌에 코어를 꽂아 넣어 갯 흙을 꺼낸 후에 틀에 옮겨 넣는다. 그리고 틀을 이용해서 물에 헹궈 갯 흙을 씻어낸다. 이 과정이 제일 힘들다. 그렇게 갯 흙을 씻어낸 시료를 실험실에 가져가기 위해 비닐봉지에 옮겨 담는다. 이 과정을 수위에 따라 4군데에서 실시한다. 해안가에서 점점 바닷가 쪽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것이다. 이 면적이 50cm, 50cm니까 0.25제곱미터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방법은, 그 정석적인 방법은 이렇게 해서 랜덤으로, 진짜로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보시면은 여기는 뭐 많을 수도 있고 속이, 여기는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측하는 사람이 그 임의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여기는 많다라고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랜덤하게 던져서 원래는 하는 거예요. 씻어낸 시료들 중에서 뾰족한 껍데기들은 1차로 걸러내는 작업을 한다. 깨진 껍데기들이 뾰족해서 비닐봉지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료들은 가져가서 이제 1차 분류라는 걸 하거든요. 분류군별로 1차 분류군별로 분류를 한 이후에 이제 뭐 갯지렁이, 갑각류, 연체동물 이렇게 분류를 한 이후에 종동정 현미경을 합니다. 포름알데히드. 자세히 살펴보니 해골 그림이 그려져 있다. 유독성 화학물질로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약품이다. 채취한 시료를 연구소까지 옮기는 과정에서 생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분류하기 전에 시료를 충분히 세척을 해서 최대한 포르말린이 없도록 합니다. 냄새 맡으면 안 좋아요. 맞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조사 마지막 부분에 오자 제법 물이랑 가까워졌다. 개와 조개 구멍만 있던 첫 번째 지점과 달리 네 번째 지점은 쏙 구멍이 많아졌다. 갯볼도 더 길어졌다. 잠깐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어느새 발목까지 빠질 정도로 길어졌다. 마지막 지점 시료 채취가 끝났다. 저 멀리에 보이는 바다까지 들어가신 박사님은 물속에서 활동하던 저서생물도 채취해 오셨다. 시화호 환경 개선을 위해 들어간 시간과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죽음의 호수 시화호에서
생명의 호수 시와호로 불리게 된 건 시간과 비용도 있겠지만 이렇게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환경 개선에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시와호의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어디선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